안녕하세요. 편하게 듣는 옛 이야기 달콤 오디오북입니다. 오늘 하루 즐겁게 잘 보내셨나요? 우리나라 옛 이야기에는 호랑이가 자주 나옵니다. 무서운 호랑이지만 옛 이야기 속에서 꽤 많은 토끼에게 속거나 사람들에게 속는 모습이 우스워 보이는데요. 오늘은 웃음과 재미를 주는 여러 호랑이 이야기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편안하고 좋은 밤 되시길 바랍니다. 무당 호랑이. 비리를 아주 잘 부는 나무꾼이 있었습니다. 산에서 나무를 하다가도 밭에서 일을 하다가도 늘 피리를 불었습니다. 동네에서도 나무꾼의 피리 소리가 나면 아이들이 모여들어서 피리 소리에 맞춰 노래를 부르곤 했습니다. 하루는 나무꾼이 나무를 하러 갔다가 커다란 호랑이를 만났습니다. 호랑이가 으르렁거리며 달려드는데 이젠 죽는가 보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커다란 버드나무가 있었습니다. 급한 김에 그 나무를 타고 올라갔지요. 오흥! 호랑이는 앞발을 들고 버드나무로 달려들었지만 나무가 미끄러워서 올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무슨 생각이 났는지 호랑이가 갑자기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도 나무꾼은 너무나 겁이 나서 나무에서 내려오지도 못하고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호랑이는 잠시 후에 4마리나 되는 호랑이를 더 데리고 나타났습니다. 혼자서는 나무에 오를 수 없으니까 제 친구들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버드나무 밑에 호랑이 한 마리가 서자 그 위에 다른 한 마리가 올라섰습니다. 그 위에 또 한 마리, 그 위에 또 한 마리, 그 위에 또 한 마리. 무동을 선 호랑이들은 나무꾼이 있는 나무 꼭대기까지 거의 다 올라왔습니다. 나무꾼은 이제 정말 죽는구나 싶어서 마지막으로 좋아하는 피리나 한번 불고 죽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무꾼은 죽는다는 것도 잊어버리고 신나게 피리를 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맨 아래에 있던 호랑이가 무당 호랑이였던 것이었습니다. 무당 호랑이란 춤추는 것을 좋아하는 호랑이였습니다. 비리 소리가 울리자 무당 호랑이는 엉덩이를 실룩실룩 흔들면서 춤을 추었습니다. 그러니 그 위에 무동을 선 호랑이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차곡차곡 무동을 섰던 호랑이들은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떨어지면서 서로 부딪히고 바위에 머리를 찧어서 모두들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런데도 무당 호랑이는 춤만 추었습니다. 나무꾼은 피리를 계속 불면서 나무에서 내려와 산길을 걸어 내려왔습니다. 나무꾼이 어디 가는지도 돌아보지도 않고 무당 호랑이는 신나게 춤만 추었습니다. 3번 만난 호랑이.
사람이 평생 살면서 호랑이 한 번 만나기도 어려운데 호랑이 3번 만난 사람도 있습니다. 옛날에 남의 집 머슴 사는 사람이 있었는데 주인을 잘못 만나 10년치 돈을 못 받았습니다. 남들은 머슴살이 10년이면 논도 사고 밭도 산다는데 이 사람은 머슴살이 10년에 땡전 한 푼 구경을 못했습니다. 주인이 워낙 인색하고 음흉하여 돈을 달래도 오늘 주마 내일 주마 하면서 10년을 끌었습니다. 당장 때려치우고 나가려고 해도 그동안 허리가 휘도록 일한 것이 억울해서 그러지도 못했습니다. 하루는 이 머슴이 고개를 3시나 넘어 먼 산에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나무를 한 짐 가지고 첫째 고개를 넘어오다가 고갯마루에서 담배를 한 대 피워 물고 앉아 쉬고 있는데 갑자기 퉁 하고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가 나더니 그만 온 사방이 캄캄해지지 뭐예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 자기가 호랑이 뱃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집채만한 호랑이가 사람째 담배째째 꿀꺽 삼켜버린 거였습니다. 호랑이 뱃속에 들어가서도 담배는 피워야겠기에 무턱대고 담뱃대를 뻑뻑 말았습니다. 그러니 벌겋게 단 대통이 호랑이 뱃속을 쿡쿡 찔렀습니다. 호랑이는 그 바람에 뱃속이 뜨거워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야단 법석이 났습니다. 호랑이가 그러는 동안에도 이 머슴은 호랑이 뱃속을 이리저리 헤집고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한 곳에 가니까 조그마한 구멍으로 바깥이 빤히 보였습니다. 그 구멍은 호랑이 똥구멍이었습니다. 머슴이 다짜고짜 호랑이의 똥구멍에 담뱃대를 걸어 가지고 냅다 잡아당겼습니다. 그러니 호랑이가 홀라당 뒤집어졌습니다. 알맹이가 밖으로 나오고 껍데기는 안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뒤집어졌습니다. 그 바람에 뱃속에 있던 머슴도 밖으로 나왔지요. 이렇게 한 고비를 넘기고 나서 나무찜을 지고 돌아오는데 둘째 고개를 넘다가 또 호랑이를 만났습니다. 달아나고 어쩌고 할 겨를도 없이 호랑이한테 덥석 물렸는데 이번에는 호랑이가 머슴을 통째로 삼키지 않고 옷깃만 물고 어디론가 갔습니다. 머슴은 호랑이 입에 대롱대롱 매달려서 한참을 갔습니다. 한참을 가다가 호랑이 굴로 들어갔는데 굴 속에는 새끼 호랑이들이 와글와글 거리고 있었습니다. 이 호랑이가 제 새끼한테 먹이려고 나를 얘까지 데려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눈을 질끈 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동안 그러고 있어도 잡아먹을 기미가 안 보여서 웬일인가 하고 눈을 떠보니 바로 코앞에 새끼 호랑이가 입을 딱 벌리고 있는데 목구멍에 긴 뼈다귀가 걸려 있었습니다. 오라, 저 뼈다귀를 빼내달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새끼 호랑이 목구멍에 손을 집어넣어 뼈다귀를 빼내줬습니다. 그랬더니 호랑이들이 좋다고 덩실덩실 춤을 추더니 어미 호랑이가 등을 둘러대고 타라는 신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호랑이 등에 올라탔습니다. 호랑이는 머슴을 등에 태우고 굴을 나와 한참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 머슴을 내려놓고 앞발로 후비적 후비적 땅을 팠습니다. 왜 저러나 하고 보고 있으니 땅 속에서 어린아이처럼 생긴 것을 파내어서 머슴 앞에 툭 던져 주었습니다. 가만히 보니 그건 어린아이가 아니고 어린아이 크기만한 동삼이었습니다. 호랑이 덕에 횡재를 했지요. 이렇게 두 고비를 넘기고 돌아오는데 셋째 고개를 넘다가 또 호랑이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만난 호랑이는 덥석 집어삼키는 것도 아니고 옷깃만 물고 가는 것도 아니고 아예 잘근잘근 씹어먹을 작정인지 입맛을 쩍쩍 다시면서 달려들었습니다. 이제는 꼼짝없이 죽었구나 싶었습니다. 머슴은 그 경황 없는 중에도 여러 궁리를 했습니다. 달려드는 호랑이 앞에 넙죽 엎드려서는 아이고 형님, 아이고 형님 하고 구슬프게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바람에 잡아먹자고 달려들었던 호랑이가 그만 놀라서 그 자리에 우뚝 서가지고 눈만 멀뚱멀뚱거리고 있었습니다. 웬 놈이 난데없이 저를 보고 형님이라고 부르며 울어대니 놀라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걸 보고 머슴은 이때다 하고 더 구슬프게 울면서 신세 타령을 늘어놓았습니다. 형님, 형님이 집을 떠난 지 10년이 넘도록 소식이 없더니 기어이 호랑이가 되었군요. 그동안 어머니는 세상을 떠나시고 나 혼자 남의 집 머슴살이를 하며 형님을 기다렸더니 여기서 만날 줄이야. 아이고 형님. 호랑이도 그 말을 알아들었는지 닭똥 같은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울었습니다. 사람도 울고 호랑이도 울고 그러다가 호랑이가 차마 제 아우를 잡아먹지 못하겠는지 그냥 돌아섰습니다. 머슴은 이왕에 호랑이를 구워 삶아 놓았으니 이참에 호랑이 덕 좀 볼까 하고 가는 호랑이를 불러 세웠습니다. 그런데 형님, 주인 영감이 10년치 돈을 떼어 먹으려 하니 형님이 좀 도와주십시오. 그저 나하고 같이 주인네 집 앞까지만 갔다 오면 됩니다. 아무려면 인정 많은 호랑이가 오랜만에 만난 아우의 청을 거절할 리 없었습니다. 머슴은 옳았구나 하고 호랑이를 데리고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주인집 앞에 가서 호랑이한테 눈짓을 하니 호랑이가 이빨을 있는 대로 다 드러내고 으르렁거렸습니다. 주인 영감이 나와보고는 혼비백산을 하더니 여보게 그 호랑이 좀 빨리 쫓아내게 하고 벌벌 떨었습니다. 글쎄 나야 그러고 싶지만 이 호랑이가 밀린 돈을 당장 안 내놓으면 영감님네 식구를 다 잡아먹겠다니 난들 어쩌랍니까? 하고 능청을 떨었습니다. 호랑이한테 잡아먹힐 판국에 그까짓 사경이 대수겠어요? 주인이 발꿈치에 불이 나도록 달려가서 10년치 돈을 내놓습니다. 머슴은 그 돈을 받아 논도 사고 밭도 사고 해서 잘 살았답니다. 절구방아 찢는 호랑이.
옛날 어느 두메산골 외딴 집에 젊은 부부가 어린 남매를 데리고 살았습니다. 하루는 부부가 산 너머 친척집에 잔치가 있어서 거기에 가느라고 집을 비우게 되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따라가려고 하는 걸 먼 길 가는데 걸리적거린다고 잘 구슬려서 떼어 놓았습니다. 이따가 올 때 떡이야 고기야 많이 가져올 테니 이 감자나 구워 먹고 놀고 있거라. 이러고 감자를 한 소쿠리 내주면서 아이들을 달래놓고 갔습니다. 아이들끼리 화롯불에 감자를 구워 먹으면서 놀고 있는데 이때 산에서 호랑이 한 마리가 어기적 내려왔습니다. 이 호랑이가 이 집에 슬슬 들어와서는 문틈으로 방 안을 들여다보니까 아이들 둘이서 화롯불에 감자를 구워 먹고 있었습니다. 마침 배가 고프던 참인데 잘 되었다. 저 감자도 빼앗아 먹고 아이들도 잡아먹으면 되겠구나. 호랑이가 입맛을 쩍쩍 다시면서 문으로 들어가려고 앞발을 내밀어 문고리를 잡아당겼습니다. 그런데 문고리가 안 잡히는 바람에 애꿎은 문살만 벅벅 긁었지요. 오누이가 방 안에서 놀다 보니 밖에서 문살 긁는 소리가 났습니다. 놀라서 문틈으로 내다보니까 집채만한 호랑이가 문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호랑이다! 누이 동생이 무서워서 발을 동동 구르니까 오라비가 얼른 반지꼬리에서 바늘을 한 움큼 꺼내가지고 창호지에다가 콕콕 찔러놨습니다. 호랑이가 또다시 문을 열려고 앞발로 문살을 긁으니까 창호지에 박힌 바늘이 발바닥을 콕콕 쑤셨습니다. 어이쿠 따가워. 호랑이가 기겁을 하고 물러나고는 이제 문으로는 못 들어가겠으니까 다른 곳으로 들어갈 데를 찾았습니다. 빙빙 돌아다니다 보니 바깥 아궁이가 눈에 띄어서 그 아궁이로 쑥 들어갔습니다. 아궁이 속에서 구들장을 뚫고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오누이는 바깥이 한참 조용하니까 어떻게 됐나 하고 또 문틈으로 내다보았습니다. 문틈으로 내다보니 호랑이가 바깥 아궁이에 몸을 들이밀어 꼬리만 달랑달랑 나와 있었습니다. 호랑이가 아궁이로 들어오려고 하고 있어. 누이가 무서워서 벌벌 떠니까 오라비가 얼른 뒷문을 열고 나가 젖은 집단에 불을 붙여서 굴뚝에다 집어넣었습니다. 젖은 집단에 불이 붙었으니 연기가 사방팔방에 진동을 했지요. 그래놓고는 다시 방에 들어와서 문을 잠그고 있었습니다. 호랑이가 아궁이로 들어가서 구들장을 뚫으려고 용을 쓰는데 굴뚝 쪽에서 매캐한 연기가 사정없이 밀어 닥쳤습니다. 어이쿠 숨 막혀. 매운 연기가 방골의 속을 가득 메우니 견딜 수가 없어서 얼른 밖으로 나왔습니다. 조그마한 아이들에게 2번씩이나 당한 호랑이가 화가 잔뜩 나서 다른 곳으로 들어갈 데를 찾아 빙빙 돌더니 이번에는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지붕을 뚫고 내려가려고 말이지요.
오누이는 바깥이 또 조용해서 문틈으로 내다보니까 호랑이가 안 보이는 거였습니다. 이제 살았나 보다 하고 한숨을 쉬는데 지붕이 움직거렸습니다. 그러더니 천장에 구멍이 뻥 뚫리면서 호랑이 다리가 쑥 내려왔습니다. 호랑이가 지붕에 구멍을 뚫어놓고 한쪽 발을 디디려고 밑으로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호랑이가 지붕에서 내려와! 오누이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서로 부둥켜 안고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까 구워 먹던 감자가 아직도 화롯불에 남아있는 게 보였습니다. 새까맣게 구워진 감자를 얼른 호랑이 발 밑에 갖다 놨습니다. 호랑이가 한쪽 발은 지붕에 두고 한쪽 발을 뻗어서 디디니까 뜨거운 감자가 밟혔습니다. 어이쿠 뜨거워! 조금 있다가 또 발을 내리니까 아직도 뜨거웠습니다. 또다시 올리고 조금 있다가 또 발을 내리고 뜨거우니까 또 올리고 이렇게 천장에서 한쪽 발을 올렸다 내렸다 하고만 있는 것입니다. 그걸 보니까 꼭 절구방아를 찢는 것 같았습니다. 오누이는 무서운 것도 잊어버리고 재미있어서 깔깔 웃었습니다. 아이고 우스워라. 호랑이가 방아를 찢네. 잘됐어 동생아. 엄마가 방아 찌우려고 놓아둔 좁쌀을 좀 내와. 누이 동생이 좁쌀을 바가지로 퍼오니까 그걸 화롯불에 뜨겁게 달구어서 호랑이 발밑에 갖다 놨습니다. 호랑이는 밑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발을 내려보니까 또 뜨거웠습니다. 그러니까 발을 또 들어 올렸습니다. 내렸다가 뜨거우니까 또 들어 올리고 이렇게 자꾸만 발을 올렸다 내렸다 했습니다. 그 바람에 좁쌀이 아주 잘 찧어졌습니다. 오누이는 재미있어서 깔깔 웃어대면서 하루 종일 호랑이 방아로 좁쌀을 아주 잘 찧었습니다. 저녁이 되어서 부부가 집에 돌아와 보니 지붕 위에 호랑이 한 마리가 지쳐서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쉬지 않고 방아를 찧어대서 힘이 다 빠져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쉽사리 끌어내려 호랑이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방에 들어가 보니 아이들이 좁쌀 단말을 모두 잘 찧어 놓았는 게 아니겠어요? 얘들아, 무슨 재주로 이 많은 좁쌀을 다 찧어 놨니? 호랑이 발이 오르락 내리락 해서 그걸 절구공이 삼아 찧었습니다. 호랑이 잡고 좁쌀 잘 찧고 아주 횡재를 한 날이었습니다. 토끼에게 속은 호랑이. 옛날 깊고 깊은 산 속에서 호랑이와 토끼가 마주쳤습니다. 어흥, 배고픈데 너 잘 만났다. 호랑이는 입을 쩍 벌리고 단숨에 토끼를 삼키려 했습니다. 호랑이님, 저는 먹어봐야 배도 안 부를걸요. 저 대신 맛있는 떡을 배불리 먹게 해드릴게요. 맛있는 떡? 토끼는 요리조리 깡총깡총 뛰어다니며 주먹만한 돌멩이들을 주워 모았습니다. 그러더니 돌멩이들을 불 속에 집어넣어 달구는 것이었습니다. 돌멩이가 빨갛게 익으면
쫄깃쫄깃한 인절미가 된답니다. 그 말에 호랑이는 입맛을 쩍쩍 다시며 돌멩이가 있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차, 호랑이님, 인절미는 꿀을 찍어 먹어야 맛있어요. 제가 요 아래 마을에 가서 꿀을 얻어올게요. 제가 오기 전에 혼자 드시면 안 돼요. 이러면서 토끼는 깡총깡총 산을 내려갔습니다. 배가 고픈 호랑이는 토끼가 올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벌겋게 달구어진 돌멩이 하나를 낼름 삼켰습니다. 뱃속이고 입속이고 몽땅 데인 호랑이는 눈앞이 팽그르르 돌았습니다. 얼마 후 호랑이는 들판에서 토끼를 또 만났습니다. 너 잘 만났다. 내 놈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아느냐? 호랑이님, 한 번만 저를 살려주신다면 맛있는 참새고기를 드리겠어요. 호랑이님은 그저 저 들판에 서서 눈을 감고 입만 벌리고 계세요. 수백 마리 참새떼가 호랑이님 입으로 들어갈 거예요. 참새고기라고? 군침이 도는데. 좋아, 한 번 더 네 말을 믿어보마. 호랑이는 눈을 꼭 감고 입을 활짝 벌리고 서 있었습니다. 자, 이제부터 제가 참새떼를 몰고 갈게요. 호이, 호이. 그러자 멀리서부터 후두둑 후두둑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소리가 가까워올수록 웬일인지 엉덩이며 옆구리가 뜨거워지는 게 아니겠어요? 호랑이가 번쩍 눈을 떠보니 벌판 끝에서부터 새빨간 불이 활활 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후드득거리는 소리는 참새가 날아오는 소리가 아니고 불이 타 들어오는 소리였습니다. 호랑이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다가 그만 엉덩이를 대고 말았습니다. 찬바람이 쌩쌩 부는 어느 겨울날, 호랑이는 또다시 얄미운 토끼와 마주쳤습니다. 옳지, 또 내 놈이로구나. 잘 만났다. 내가 얼마나 널 찾아다녔는지 아느냐. 호랑이님, 제가 잘못했어요. 그래서 호랑이님께 싱싱하고 맛있는 잉어를 선물하려던 참이에요. 저를 따라와 보세요. 듣기 싫다. 이젠 두 번 다시 내 놈에게 속지 않아. 그러자 토끼의 빨간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그걸 보니 호랑이는 또 마음이 약해져서 또 토끼를 따라갔습니다. 토끼는 얼어붙은 호숫가에서 돌멩이로 얼음을 깨뜨려 구멍을 냈습니다. 그러고는 호랑이더러 꼬리를 물속에 담그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잉어들이 몰려와서 꼬리에 매달린다나. 호랑이는 얼른 엉덩이를 돌려 물속에 꼬리를 담갔습니다. 호랑이님, 잉어가 매달리면 얼른 꼬리를 들어 올리세요. 그래야 팔딱팔딱 뛰는 싱싱한 잉어를 잡을 수 있으니까요. 저는 불 피울 나뭇가지를 구해올게요. 잉어를 불에 구워 먹어야 하니까요. 이러고서는
토끼는 깡총깡총 냅다 뛰어 달아났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호랑이는 너무 추워서 온몸이 오들오들 떨렸습니다. 그러다 도저히 못 참겠던지 불쑥 엉덩이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쩌나요? 물 속에 잠긴 꼬리가 얼어붙어서 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호랑이는 꼬리가 뚝 끊어지면서 얼음판에 나동그라졌습니다. 아이쿠, 내 꼬리. 그놈의 토끼에게 또 속았구나. 그 뒤부터 호랑이는 토끼만 보면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포수집 강아지. 옛날 어느 시골에 포수가 살았습니다. 옛날에는 산에 나무가 울창해서 동물들이 많이 살았는데 무서운 짐승도 있었답니다. 그 중에 특히 호랑이가 그랬습니다. 호랑이가 사람 사는 동네에 내려와 사람들이 키우는 가축도 잡아먹고 사람도 물어갔습니다. 특히 깜깜한 밤에 무서워서 밖에 돌아다닐 수 없었습니다. 옛날에는 화장실도 멀리 밖에 있었는데 어디 호랑이가 웅크리고 앉아 있다가 오줌누로 나온 아이를 덥석 물어 산으로 도망가면 어떻겠어요? 밭에 풀 뽑으러 갔다가 호랑이가 나타나면 너무 무섭지 않겠어요? 그래서 동네마다 총 잘 쏘는 포수가 있었습니다. 포수집에 가면 동물 가죽도 걸려 있고 머리도 걸려 있었습니다. 포수가 자기는 이런 짐승도 잡았다고 자랑을 하려고 걸어 놓았지요. 포수는 호랑이 꼬리로 허리띠를 만들어 다니기도 했습니다. 포수는 개를 데리고 사냥을 나가기도 하니까 포수집에는 사나운 개 몇 마리도 있었습니다. 그런 포수집에 강아지 한 마리가 태어났습니다. 강아지는 태어나자마자 포수가 잡은 곰이랑 호랑이랑 늑대 같은 짐승들을 보았습니다. 강아지는 심심하면 포수가 잡아온 짐승 귀를 물어 잡아당기기도 하고 늑대 꼬리를 물어대면서 놀았습니다. 강아지는 이런 게 다 자기 장난감이었지요. 포수집 강아지는 동네를 돌아다닐 때에도 으쓱댔습니다. 다른 집 강아지는 호랑이라면 무서워 꼬리를 감추고 오줌을 질금질금 쌌는데 포수집 강아지는 호랑이 따위 하나도 안 무서워했지요. 호랑이가 자기까지 무서워할 거라고 여긴 거였습니다. 하루는 강아지들끼리 한데 모여 동네 숲에서 재미있게 놀았습니다. 한참을 잘 놀고 있는데 한 친구가 소리쳤습니다. 호랑이다! 호랑이가 나타났어! 겁에 질려 모두들 달아났습니다. 덤불 속에 숨기도 하고 죽은 척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보수집 강아지는 도망을 안 갔습니다. 오히려 어디에서 호랑이가 나타나 두리번거렸습니다.
강아지 친구들이 소리 죽여 보수집 강아지를 불렀습니다. 도망가! 어서 도망가라고! 그런데 보수집 강아지는 호랑이를 하나도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친구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이윽고 호랑이가 숲속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호랑이는 나타나자마자 어흥 하고 소리부터 질렀습니다. 보수집 강아지는 호랑이 앞으로 컹컹 짖으며 뛰어갔습니다. 하지만 호랑이는 보수집 강아지를 거들떠 보지도 않았습니다. 너무 작아서 잘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어디선가 컹컹거리는 조그만 소리가 나서 어디서 소리가 나는가 한참 찾다가 강아지를 쳐다보았습니다. 하루 강아지 범무서운 줄 모른다더니 정말 조그만 강아지가 겁도 없이 나대고 있었습니다. 호랑이는 보수집 강아지를 그냥 무시했습니다.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보수집 강아지는 계속 짖어대며 뒹굴기도 하고 앞으로 뛰고 옆으로 뛰기도 했습니다. 그 녀석 귀엽기까지 하네. 뭘 모르고 까부는데 오늘은 세상 다 귀찮으니 어서 가서 엄마 젖이나 더 먹고 오거라. 호랑이는 어슬렁어슬렁 다시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마 배가 그리 고프지 않은 날이었나 봅니다. 그런데 보수집 강아지는 자기가 호랑이를 물리쳤다고 으쓱대며 다녔습니다. 호랑이도 자기가 무서워 도망갔다고 떠들면서 말이지요. 다른 강아지들도 다 봤으니까 할 말이 없었지요. 정말 호랑이가 보수집 강아지를 무서워한다고 믿었습니다. 어느 날 보수집 강아지가 친구들에게 이번엔 호랑이를 찾아 숲속으로 들어가자고 했습니다. 자기만 믿으라고 이번엔 꼭 호랑이를 혼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위험한 일이라고 말렸지만 보수집 강아지는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몇몇 강아지만 데리고 숲속에 가게 되었습니다. 호랑이를 찾아 떠난 지 며칠이 지났지만 호랑이를 찾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강아지들도 이제는 좀 지치기 시작했지요. 하지만 포수집 강아지는 호랑이를 혼내주기 전에는 집에 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숲속에 들어가면 호랑이가 딱 하고 나타날 줄 알았는데 그냥 돌아갔다가는 웃음거리가 될 것 같았지요. 호랑이도 내가 온다니까 무서워서 숨어버렸네. 오늘 하루만 더 찾다가 없으면 집으로 돌아가자. 친구들은 돌아간다고 하니 모두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저 앞 나무 밑 그늘에 호랑이가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포수집 강아지가 달려갔습니다. 다른 강아지들은 무서워서 꼼짝도 못하고 있었지요. 그때 보수집 강아지가 잠자고 있는 호랑이 귀를 덥석 물었습니다. 호랑이는 그 바람에 잠을 깼습니다. 무언가 따끔했습니다. 졸린 눈을 가만히 떠보니 강아지였습니다. 지난번에 봤던 그 강아지였습니다.
뭐야 이 꼬마는. 엄마 저 좀 더 먹고 오랬더니 벌써 온 거냐? 낮잠 자는데 귀찮게. 호랑이는 한번 으르렁거리고는 다시 잠에 골아 떨어졌습니다. 보수집 강아지는 호랑이가 자기를 상대해주지 않으니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보수집 강아지는 더 앙칼지게 짖으면서 다시 호랑이 코를 콱 물었습니다. 야, 이놈! 내가 누군 줄 알아? 보수집 강아지야. 보수집 강아지라고. 호랑이가 코를 잡아쥐고 화를 버럭 냈습니다. 이놈! 보수집 강아지가 범 무서운 줄 모르는구나. 호랑이는 보수집 강아지를 한 입에 쏙 먹고 다시 잠을 쿨쿨 잤습니다. 이때부터 하룻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라는 속담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호랑이 꼬리 잡은 사람. 옛날에 어떤 선비가 과거를 보러 갔습니다. 옛날에는 길이 좋지 않아서 과거를 보러 서울에 가자면 험한 고개를 몇 고개나 넘어가야 했습니다. 선비가 깊은 산 속에 들어가 큰 고개를 하나 넘는데 좌우의 숲은 자욱하고 길은 험하고 해서 걷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마침 길가에 널따란 바위가 나란히 붙어 있기에 거기 앉아서 쉬다 가기로 했지요. 잠시 쉬다가 이제 가볼까 하고 곁에 세워둔 지팡이를 찾는데 지팡이라고 더듬어 쥐니까 지팡이가 물컹했습니다. 깜짝 놀라 살펴보니 그게 지팡이가 아니고 호랑이 꼬리였습니다. 호랑이 꼬리가 바위 사이로 삐죽 나와 있는 걸 쥐었단 말이지요. 바위 뒤쪽에서 호랑이가 낮잠을 자고 있는데 호랑이의 꼬리가 두 바위 사이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 바람에 호랑이는 잠을 깨어 제 꼬리 잡은 놈이 어떤 놈인가 하고 뒤를 돌아보는데 꼬리를 놓았다가는 당장 돌아서 달려들 게 뻔했지요. 그저 죽으나 사나 꼬리를 붙잡고 있어야 호랑이도 꼼짝 못할 것 같았습니다. 선비는 죽을 힘을 다해 호랑이 꼬리를 두 손으로 잡고 버텼습니다. 호랑이란 놈도 꼬리를 잡히는 바람에 몸을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으르렁거리고만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참 있으니 참 죽을 맛이었습니다. 발은 아프고 온몸에 땀이 비오듯 흐르는데 꼬리를 놓치는 날이면 호랑이에게 잡아먹힐 판이니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반나절이나 그러고 있다 보니 저 아래에서 등에 배낭을 메고 지팡이를 집은 중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선비는 중을 소리쳐 불렀습니다. 스님, 어서 이리 와서 저 호랑이를 지팡이로 때려잡아 주시오. 내 이놈의 꼬리를 반나절 동안이나 붙잡고 있느라 죽을 지경이요. 그런데 이 중이 남의 사정이 얼마나 급한지 모르고 엉뚱한 소리를 했습니다.
자고로 중은 살생을 못하는 법이라 그럴 수 없습니다. 선비는 애원을 했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나 좀 살려주시오. 아무려면 짐승 목숨이 사람 목숨보다 중하겠소? 그래도 중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살생을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선비는 이러다가 중이 그냥 가버리면 큰일이라 생각하고 다시 간곡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정 그러면 스님이 나 대신 이 꼬리를 잡아주시오. 내가 호랑이를 잡을 터이니 그러면 스님은 살생을 안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중은 그것 또한 살생을 돕는 일이라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선비는 뭐 이런 중이 다 있나 싶어서 화가 머리끝까지 났지만 꾹꾹 눌러 참고 한 번 더 간청을 했습니다. 제발 부탁이오. 그렇게만 해주시면 저 보따리에 든 돈을 다 드리지요. 그제야 중이 못 이기는 척 슬금슬금 다가와서 호랑이 꼬리를 잡아 주었습니다. 선비는 호랑이 꼬리를 중에게 맡겨놓고 손을 툭툭 털고 물러났습니다. 이제 지팡이를 들고 호랑이를 때려잡는가 했더니 웬걸 보따리에서 돈을 꺼내어 중에게 던져주면서 여기 돈이 있으니 다 가지시오 하고는 지팡이를 챙겨들고 슬슬 가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니 이제 급해진 것은 중 쪽이었지요. 아니 이보시오. 날 혼자 두고 가면 어떡하오. 어서 저 호랑이를 때려잡아야 할 것 아니오. 그러니 선비는 능글능글 웃으면서 스님만 살생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나 또한 살생을 원치 않소이다. 이러고 걸어갔습니다. 그러니 중이 바짝 몸이 달아서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제발 저놈의 호랑이 좀 잡아주시오. 살생도 할 때는 해야 하는 법이오. 그래도 능청스럽게 걸어가니 아이고 제발 가지 마시오. 내 저 돈 안 가지겠소. 배낭에 든 돈도 다 드리겠소. 그래도 자꾸 가니 이 꼬리만 잡아주시오. 그러면 내가 때려잡겠소. 이쯤 되니 선비가 안 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스님은 살생을 못하는데 어찌 그런 말씀을 다 하시오? 했더니 살생이고 무엇이고 사람부터 살아야 할 것 아니오? 했습니다. 그제야 선비는 호랑이를 때려잡고 갈 길을 갔다고 합니다. 떡시루 잡기 내기. 어느 따뜻한 봄날 호랑이 한 마리가 바위 위에서 낮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그 바위 밑에 큼지막한 두꺼비 한 마리가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어이 두꺼비야, 거기서 뭐하고 있니? 아, 호랑이 아저씨, 새들의 노랫소리를 듣고 있어요. 이렇게 좋은 날 왜 이렇게 할 일이 없지? 뭐 재미있는 일 없냐? 글쎄요, 뭐 맛있는 거라도 먹으면 좋을 텐데. 오, 그래. 우리 떡이나 만들어 먹자. 그거 좋은 생각이에요. 그럼 우리 둘이 똑같이 쌀을 내어서 떡을 만들어요.
그래서 호랑이와 두꺼비는 똑같이 한 바가지씩 쌀을 가져다가 팥도 솔솔 뿌려가며 떡을 한시로 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게 군침이 절로 돌았지요. 그런데 그만 호랑이가 그걸 혼자 먹을 욕심이 났던 거예요. 두꺼비야, 우리 내기 한번 해볼래? 무슨 내기요? 이 떡시루를 산 꼭대기에서 아래로 굴리는 거야. 그러면 떡시루가 떼굴떼굴 굴러가겠지. 우리 둘 중에 먼저 달려가서 떡시루를 잡는 쪽이 그 안에 든 떡을 다 먹기로 하자. 보나마나 두꺼비가 질 게 뻔했습니다. 그러다 좋은 생각이 떠올랐는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떡시루 먼저 잡기라고요? 좋아요. 그래서 호랑이와 두꺼비는 맛있는 떡이 가득 든 떡시루를 들고 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하나, 둘, 셋 하는 소리와 함께 떡시루는 산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걸음이 빠른 호랑이는 어흥 소리를 내지르며 떡시루를 쫓아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떡시루가 떼굴떼굴 굴러가면서 그 안에 들어있던 떡이 후두둑 조금씩 밖으로 떨어져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하지만 호랑이는 그것도 모르고 떡시루만 잡을 생각에 죽으라고 달렸습니다. 산 꼭대기에서 이 모습을 내려다본 두꺼비는 배꼽을 쥐고 깔깔 웃었습니다. 그러고는 엉금엉금 기어 내려오면서 여기저기 떨어져 있는 떡들을 죄다 주워 먹었습니다. 배가 부른 두꺼비는 바닥에 흩어진 떡 부스러기를 바가지에 주워 담았습니다. 마침내 호랑이가 굴러 내려가는 떡시루를 앞발로 탁 붙잡으려고 할 때였습니다. 굴러가던 떡시루가 커다란 바위에 부딪혀 와장창 소리를 내면서 깨졌던 것입니다. 산비탈을 굴러내려오는 동안 떡들이 모두 시루 밖으로 떨어져 나가서 깨진 떡시루에는 떡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화가 난 호랑이는 씩씩거리면서 두꺼비가 있는 곳으로 올라왔습니다. 두꺼비가 물었습니다. 호랑이 아저씨, 떡시루는 어디 있어요? 설마 그 많은 떡을 혼자 다 잡수신 건 아니지요? 이놈아, 떡은 무슨 떡? 떡시루는 깨지고 떡은 한 조각도 없더라. 그것 참 안 됐군요. 이럴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사이좋게 나눠 먹을 걸 그랬죠. 제가 뒤따라가면서 주운 떡이라도 함께 나누어 먹어요. 네? 이러면서 떡 부스러기가 담긴 바가지를 호랑이 앞에 쑥 내밀었습니다. 아니, 내가 이까짓 흙바닥에서 주워 모은 떡 부스러기나 먹으란 말이냐? 화가 난 호랑이는 떡 부스러기가 담긴 바가지를 빼앗아 두꺼비의 등에다가 엎고는 발로 콱 밟아버렸습니다. 그 바람에 굵은 팥고물들이 두꺼비의 등에 꽉꽉 박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때부터 두꺼비의 등에는 울퉁불퉁한 혹들이
생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옛날 어떤 산골에 홀어머니가 오누이를 데리고 살았습니다. 하루는 어머니가 고개 5 넘어 멀리 떡을 팔러 가야 했습니다. 가면서 오누이에게 누가 와서 문 열어달라고 해도 함부로 열어주지 말아라. 엄마라고 해도 손을 만져본 다음에 엄마 손이거든 열어주어라 하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떡을 한 양푼이를 넣고 첫째 고개를 넘으려고 하니까 호랑이가 나타나서 떡 하나 주면 안 잡아 먹지 했습니다. 그래서 떡을 한 그릇 퍼줬습니다. 그랬더니 호랑이가 그걸 다 먹고는 어슬렁 가버렸습니다. 둘째 고개를 넘는데 아까 그 호랑이가 또 나타나서 떡 하나 주면 안 잡아 먹지 했습니다. 그래서 또 한 그릇 퍼주고 그걸 다 먹고는 호랑이가 또 가버렸습니다. 셋째 고개를 넘는데 또 호랑이가 나타났습니다. 떡 하나 주면 안 잡아 먹지. 그런데 넷째 고개를 넘으려니까 호랑이가 또 나타났습니다. 떡 하나 주면 안 잡아 먹지. 그래서 마지막 남은 떡을 다 퍼줬습니다. 이제 마지막 고개를 넘는데 또 나타난 호랑이가 떡을 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다 뺏어 먹어놓고는 또 그런단 말이지요. 없다고 그러니까 냉큼 잡아먹어버렸습니다. 호랑이가 어머니를 잡아먹고는 어머니 옷을 입고 어머니 수건을 쓰고 아이들이 기다리는 집으로 갔습니다. 얘들아, 엄마 왔다. 문 열어라. 아이들이 들어보니 저희 어머니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엄마 목소리가 아니야. 그러니까 호랑이가 추운데 고개 넘어오느라고 감기가 들어서 그렇다. 어서 문 열어라 했지요. 아이들이 어머니가 갈 때 했던 말이 생각이 나서 그러면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어 보세요 했습니다. 호랑이가 문틈으로 앞발을 들이미는데 만져보니 거칠거칠했습니다. 에이, 우리 엄마 손이 아니야. 그러니까 호랑이가 부엌에 가서 밀가루를 앞발에다가 잔뜩 발라가지고 들이밀었습니다. 이번에는 만져보니 매끈매끈한 게 어머니 손 같단 말이지요. 남동생이 그만 문을 열어줬습니다. 커다란 게 들어와서 보니 어머니 옷을 입고 어머니 수건을 썼지만 아무리 봐도 저희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누나가 얼른 동생 손을 잡고 뒷문으로 나가서 우물가 버드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호랑이가 뒤쫓아가 보니 아이들이 나무 위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얘들아, 너희들 어떻게 거기에 올라갔느냐? 손에다 참기름을 바르고 올라왔지. 호랑이가 누나의 말을 듣고 얼른 부엌에 들어가서 발에다 참기름을 잔뜩 발라가지고
나무에 기어오르려고 하니 미끄러워 올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한 발 짚고 미끄러지고 두 발 잡고 미끄러지고 하니 남동생이 그걸 보고 깔깔 웃어댔습니다. 저런 바보 같으니 우리는 도끼로 나무를 찍으면서 올라왔지. 호랑이가 그 말을 듣고 도끼를 가져와서 나무를 찍으며 올라왔습니다. 그때 오누이가 하느님한테 빌었습니다. 하느님, 하느님, 우리를 살리시려거든 새 동아줄에 새 삼태기를 내려주시고 우리를 죽이시려거든 헌 동아줄에 헌 삼태기를 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늘에서 새 동아줄에 새 삼태기가 내려왔습니다. 오누이는 그걸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호랑이는 아이들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고 자기도 올라가겠다고 하느님에게 빌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빌었습니다. 하느님, 나를 살리시려거든 헌 동아줄에 헌 삼태기를 내려주시고 나를 죽이시려거든 새 동아줄에 새 삼태기를 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늘에서 헌 동아줄에 헌 삼태기가 내려왔습니다. 호랑이가 그걸 타고 올라가다가 동아줄이 뚝 끊어지고 삼태기가 툭 터져서 떨어졌지요. 오누이는 하늘로 올라가서 누나는 해가 되고 동생은 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머니는 구름이 되었습니다. 구름이 돼서 밤낮으로 해와 달이 잘 있는지 지켜보았답니다.